네,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롤러코스터를 타는 변동성이 나타난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한 이후에 이 낙폭을 축소해 나가면서 상승 전환했는데요. 코스피는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해냈습니다. 다만 이내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출회되면서 결국에는 하락 전환한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세 흐름 보이면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이 낙폭 축소해가는 모습들 확인이 됐고요. 오늘 3,900포인트를 돌파해냈습니다. 일중 고점 3,902포인트 터치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되면서 하방 압력 받아갔던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 넘게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됐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번 주 강했던 2차 전지주들도 쉬어가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3,845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상승으로 좀 전환을 했고요. 오늘 일중 고점이 880포인트였는데 결국은 지지해내지 못하고 872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수급 상황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선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치솟으면서 1,440원 선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되고 있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 순매도 포지션을 취했고 현물 시장에서도 역시나 팔아내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늘 4천억 원 이상 팔아냈고요. 기관도 4천억 원 이상 순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개인들이 모두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8천억 원 이상 순매수 포지션을 취하기도 했던 개인이었는데 오늘 마감 지수, 마감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면 7,500억 원 이상 순매수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이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1,7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도 포지션 취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확인해 봐야 될지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면요.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좀 주목받는 태양광 업종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크게 흔들렸던 업종 중 하나는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세기의 사기극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내비쳤고요. 반면에 원자력이라던가 화석연료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펼쳐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태양광 기업들 미국 진출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기존의 이 북미 시장에서 태양광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AI에 따른 데이터 센터 건설이 확대가 됐고요. 이에 따라 전력 수요 성장이 영향을 줬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솔라허브라고 하는 생산 거점을 건설 중이고요. 또 OCI 홀딩스의 경우에는 기존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 거점을 좀 마련을 했었는데 최근에 베트남 웨이퍼 공장을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약 65%가량 확보를 했고 이 부분을 통해서 미국 진출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을 금지 외국 기관으로 규제를 해 나가고 있고요. 반면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비금지 외국 기관이기 때문에 미국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내 기업들 왜 미국 진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걸까요? 우선 단기적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위축될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영향 미미하다라는 전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 규제,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 이 태양광 시장을 살펴봤을 때 중국의 파이가 약 80%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규제를 나서면 이 중국의 점유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가져간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태양광 프로젝트를 살펴보면은 연방정부의 부지를 활용하거나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주정부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연방정부의 영향력은 미미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포인트 또 긍정적인 전망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증권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 종가 확인해 보시죠. 네, 태양광 관련주 가운데 광명전기는요 오늘 19%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밖에 HD현대 에너지솔루션도 6.7%대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담아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도 0.5%대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그 밖에 SDN이나 OCI홀딩스의 경우에는 약보합 또 약세 확인되고 있는데요. 태양광 그동안 많이 쉬어갔는데 이제는 좀 살펴볼 섹터가 됐는지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유통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유통업종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감익 추세를 이어갔지만 하반기에는 증익으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요인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인바운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건데요. 올해 국내에서 뜨겁게 이슈가 됐던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K컬처, K컨텐츠에 대한 글로벌적인 인기였죠. 여기에 9월 말부터 시행됐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이 더해지면서 인바운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기존에 코로나19가 있었던 이전 시기 2010년대만 하더라도 1,700만 명, 이때가 호황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때 1,700만 명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2천만 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표적으로 랜드마크 쇼핑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백화점들이 수혜를 입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현대라던가 신세계 본점 등이 해당되고 있고요. 실제로 매출로 따져봤을 때도 외국인들의 매출 비중이 10%에서 20%가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죠. 그 밖에 긍정적인 요인들 체크를 해보면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가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던가 이 내수 진작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나 소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기본적으로 4분기 들어서면 유통업종에게는 소비 성수기로 진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마지막으로 10월 들어서 계속해서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1,440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이렇게 수입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 결국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이 매출액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렇게 유통주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 종가는 어떻게 형성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유통주 가운데 현대백화점 약보합권 마감했고요. 신세계 1%대 하락세, GS 리테일 또 BGF 리테일도 1.8%대, 1.9%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밖에 이마트도 2%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시장에서 아직 소외가 되고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소외됐을 때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하고요.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0월 23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시장부터 체크해 보면요. 사실 그동안 조정이 나올 때가 됐는데라고 하면서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국내 증시였는데 오늘 조정 흐름이 좀 제대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한 달 전에 9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실시했을 때 우리 한국은행이 따라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한 달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올라가 버렸죠. 오늘 그 원달러 환율은 1,440원 밑에 1,438원인가요? 그게 끝났지만 1,440원을 찍었다는 게 좀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 때문에도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됐죠. 그래서 우리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좀 나중에라도 또 미국 쪽으로 자금이 빠져나가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되기도 하고요. 물론 이러한 큰 그림에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된 것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형주나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 저 시장 전반에 걸쳐서 단기적으로 차익 시장 매물이 나왔습니다. 로봇주나 이런 그 금리에 좀 민감한 종목들은 좀 약세를 나타내는 면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큰 흐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방접종 한 대 맞았다는 생각이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는 기업들의 실적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우상향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이런 하락세는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형주를 편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잘 골라서 편입하시면 앞으로 꽤 짭짤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상향 그려가는 지수 흐름이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흔들릴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대형주 중심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슈와 또 섹터 체크해 봐야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2026년까지 AI 전력 전용망, 재생에너지 연계형 발전단지 조성 계획 발표. 네, 첫 번째 이슈는 태양광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좀 매수세가 유입됐던 것 같은데요. 태양광 관련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태양광은 지금 당장 우리로서는 내년에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이산화탄소에 대한 탄소 배출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탄소 국경세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아리백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연말부터 해서 아리백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 내수 시장에서 태양광 시장은 올해 1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이 태양광이나 이런 친환경 에너지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건 거짓말이다, 사기극이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배려들을 대부분 다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미국 시장은 중국의 저가 태양광 모듈이나 셀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매겨서 퇴출시키면서 태양광 시장 자체는 굉장히 세계 최대의 태양광 시장으로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안을 채워갈 것들은 좀 말 그대로 좀 부족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단기간으로 태양광 장비주나 이런 것들의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 한국 기업들이 탐을 낼 만하죠. 그래서 이 관세 문제가 조만간에 해결이 되면 이 미국 태양광 시장은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큰 이익이 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 내수적으로 해서 국내 내수 시장도 태양광 쪽에서 꽤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번에 우리나라에 오픈 AI와 함께 큰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 전력은 SMR로 한다고 그러지만 SMR 짓는 데만 6년에서 8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에너지를 커버하기 위해선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도 당분간 몇 년 동안은 태양광 이런 쪽이 계속 성장해 갈 가능성이 큽니다. 긴 안목으로 이런 태양광 종목들을 편입하시면 꽤 짭짤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관세 마무리가 된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자동차주들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태양광 업종 역시나 긍정적인 영향 받아갈 수 있다라고 체크해 주셨고요.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관련주 어떤 것들 가져와 주셨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OCI 홀딩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로는 OCI 홀딩스 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OCI 홀딩스의 경우에는 생산 거점을 조금 마련했다라는 좀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어떤 좀 긍정적인 포인트 있을까요? 네. 그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매출을 더 많이 일으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OCI 쪽은 해외 쪽을 봐야 될 것 같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전체 매출액의 약 7%를 국내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아리백으로 대표되는 국내 태양광 시장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 정부에서 또 이 태양광에 대한 뭐 아리백 산단이랄까 뭐 이런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그러니까 국내 태양광 시장이 성장하는데 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굉장히 큰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잘 보시면서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이 OCI 홀딩스가 요번에 이제 새로 공장을 짓고 있는데 텍사스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트럼프의 이민 정책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짓고 있는 그 공장들이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어서 최소한 3개월에서 길면 한 6개월 정도 공장 가동이 늦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OCI에 대해서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내수식 시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상태죠. 그래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상승세가 더 잘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들 해외와 국내 시장 양쪽을 대변해서 봐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OCI 홀딩스는 글로벌 시장단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국내 시장에서의 성장률이 더 크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왜냐하면 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HD 현대라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말 그대로 HD 현대 중공업 그룹의 이런 태양광 쪽을 대표하는 신재생에너지 쪽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정기선 회장이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이 HD 현대그룹의 미래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 태양광과 이 해상 풍력 발전을 미래 먹거리로서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키우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HD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주목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내수 시장에서 아리백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실적이 좋아집니다. 이미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 보였고 이게 3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9월 말이 지나서 3분기 실적이 확정된 현 상태에서 이게 공개될 때 실적이 예상한 대로 좋아지면 그에 따른 주가 반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이미 상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되고 있었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죠. 하반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에 따른 주가 상승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챙겨주셨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체크해 보시죠. 저희 두 번째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환율, 관광객 변수 동시에 흔들, 유통업계 이중 리스크에 대비해야 네, 두 번째는 유통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주도 섹터는 아니고 뭐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유통주들은 항상 4분기 때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할인하는 시즌이 4분기에 많이 되는데 미국 같으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이 4분기 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소비 패턴이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유통업체들은 4분기 때 말 그대로 재고들을 다 떨이하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 개선은 곧 주가를 밀어올리는 의미이기도 하죠. 여기다가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대표하는 이런 소비주들이 이제는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1년에 2천만 명이 찾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통주들이 소비하고 있는 이런 소비 대상이 우리나라 내국인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 이들이 소비하는 양이 꽤 엄청나게 되죠. 그에 따라서 이 기업들, 이런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내수 면세점을 갖고 있거나 하는 기업들은 충분히 수익이 좋아질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내수 소비주 쪽들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4분기가 되면 소비 성장 시기, 성수기에 진입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지금부터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고요. 그 가운데 어떤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마트, 신세계 두 종목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유통 관련해서는 이마트와 신세계 두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각각 좀 어떤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이 두 회사 모두 가족 회사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그룹에서 이마트가 떨어져 나온 것이고요. 하지만 이마트의 소비 여력이 훨씬 더 매출 규모가 크죠, 이젠. 왜냐하면 대중적인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 모두 이번 주말에 2025 대한민국 쓱데이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합니다. 이게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은 이번 이 두 회사의 이 할인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모두 다른 기업들, 다른 브랜드들도 할인 시즌에 들어가죠. 그에 따라서 제일 먼저 이들이 어떤 이 할인 행사에서 얼마큼의 수익을 나타낼지 그 실적이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거의 매주 내지는 매달 그 할인 행사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이마트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꽤 좋은 수익을 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이 두 종목 모두 봐주셔야 되고 특히 신세계와 이마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G마켓입니다. G마켓이란 온라인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이 G마켓에 대해서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랑 손을 잡고 역직구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이거는 K 브랜드 상품들을 우리 한국에서 이제 외국에 이제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의 저가 상품을 우리나라가 싸게 소비하는 그런 소비가 아니라 반대로 K 브랜드의 상품을 해외에 있는 특히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중화권이라고 부르죠. 동남아나 중국 시장 이런 쪽에서 우리 한국 상품들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G마켓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G마켓의 실적이 좋아지면 신세계, 이마트 모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이마트와 신세계를 관심권에 놓고 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마트와 신세계 가운데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도 궁금한데요. 역시 이마트죠. 이마트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이즈도 크고 매출도 크고 또 이 G마켓에 대한 이 부담도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 이마트가 이번에 G마켓에 대해서 이 G마켓이 중국 알리익스프레스랑 합작법인으로 만든 조인트 벤처에 약 연간 한 7천 정도를 쏟아부어서 이 실적을 호전시키겠다고 각오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G마켓이 주가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 해소가 되면 이마트의 주가는 점프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마트를 주목해서 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G마켓 실적 회복에 대한 이런 상승 모멘텀, 이마트가 조금 더 받아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유통주 지금부터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마트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슈들 확인해 봤고요. 이렇게 김태현 파트너님과 함께 남은 하반기에도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해 봐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되시면요. 링크가 하나 뜨고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LS일렉트릭 12개 증권사가 연이어 목표 주가를 일제 상향 조정했는데요. 오늘 LS일렉트릭의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미국의 테슬라가 실적 부진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에코프로 BM 등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도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가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의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 첨단 소재 등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오늘 국내 시장에서 급등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HD현대일렉트릭이 북미와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의 대규모 수주에 힘입어서 올해 3분기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올해 3분기 매출 9,954억 원, 영업이익 2,47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26.2%, 영업이익은 50.9% 증가했습니다. 주요 해외 시장의 변압기와 국내 시장의 고압 차단기 매출이 늘어나며 전력기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7.7% 증가했고, 특히 유럽 시장 매출은 수주 잔고가 매출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며 76.1% 늘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수익성이 좋은 전력기기 프로젝트 납품이 확대되고 국내외 시장에서 수익이 개선되며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며 AI와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지속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주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HD현대일렉트릭의 주가는 8.75% 상승한 74만 6천 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LS일렉트릭이 증권가의 연이은 목표가 상향 소식에 힘입어 52주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3분기 호실적과 북미 전력 인프라 확대에 따른 중장기 성장성이 기대되며 오늘 하루에만 LS일렉트릭의 목표가를 12개 증권사가 높여 잡았습니다. LS일렉트릭은 전날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2,163억 원과 영업이익 1,00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1%와 51.7% 증가했고 증권가는 향후 추가 수주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KB증권에서는 LS일렉트릭은 다방면에서 기대되는 잠재 수주가 존재한다며 내년 상반기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던 X사향 후속 수주는 다시 일정이 당겨지며 4분기 중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고, IBK투자증권에서도 타사 대비 30% 이상 빠른 납기 경쟁력으로 미국 시장에서 고객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LS일렉트릭은 증권가의 호평을 받으면서 목표가가 줄상향했고 이에 주가가 14.87% 상승하며 36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3분기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에코프로 BM 등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도 일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마감 후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매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순이익은 37%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3분기 28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지만 시장에선 테슬라의 이익 감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은 0.5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0.54달러에 미치지 못했고 전체 순이익 규모도 전년 동기 대비 37% 떨어지면서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테슬라는 시장에서도 0.82% 하락했는데 실적이 발표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3.8% 가까이 하락하면서 그 여파로 국내 2차 전지주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에코프로가 7% 가까이 하락하는 등 에코프로 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1.54% 내리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지분 확보를 추진하며 양자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확대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 첨단 소재 등 국내 양자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 D-Wave 컴턴 등 주요 양자 컴퓨팅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대가로 미 상무부의 지분 일부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연방정부로부터 제공받는 보조금 규모는 각각 최소 1,000만 달러 수준으로 제2의 인텔 육성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8월 인텔에 이미 지급한 약 90억 달러의 규모의 보조금을 약 10% 지분으로 확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 한국첨단 소재의 주가는 10% 넘게 상승한 3,770원에 엑스게이트는 24% 넘게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면요. 오늘 삼성전자 2% 넘게 하락하면서 96,500원 선에서 마감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4% 하락하면서 47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도 흔들렸죠. LG에너지솔루션 1.4%대 하락세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7%대 조정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방산주들 어제 이어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9%대 급등하면서 104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네, 알테오젠 강보합권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45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흔들린 만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약보합권 또 보합권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3.5%대 약세 확인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보합권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2%대 조정 이어지고 있고요. 펩트론도 1.7%대 하락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봤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봤고요. 저희 이어서는 김태현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김태현 파트너님과 함께 앞서서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 주목해 봐야 될지 같이 짚어봤는데 이런 종목들 같이 대응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 하나 뜨고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이 방법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와 함께 공략주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일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번까지 보시게 되면 오늘도 그렇지만 이 2차 전지나 자동차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이게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유동성이 잠깐 우리 시장에 좀 주춤할 수 있겠다라는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달러율이 1,440원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규 투자금이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우리 한국은행이 우리 한국인들의 유동성을 우리 시장에 넣어주진 못하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시장의 성장을 예상하고 한국에 달러를 갖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요. 자,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2차 전지 쪽은 LG엔솔이나 삼성 SDI를 편입하지 못하면 하반기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단 좀 덜하지만 현대차나 기아차의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을 이어가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자동차 부품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측면이 있고 특히나 트럼프 관세 때문에도 더더욱 좀 눌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보다는 좀 부담감을 덜 가지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이 시장의 큰 흐름을 읽어보시면 지금이 충분히 싼 가격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류는 지난 200여 년 동안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사용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도 가솔린이든 이 경유든 모두 화석연료죠. 그 화석연료를 갖고 우리 자동차를 이용해 왔었는데 이런 자동차, 내연기관을 이용한 자동차의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가 안 팔리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미 공장들은 이미 다 내연기관 공장으로 다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판매량이 줄어드니까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순수 전기차 쪽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그러니까 이 소비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내연기관 엔진 쪽 지금까지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었고 핵심적인 부품업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매출이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차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부품 회사지만 1조 원이 넘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지는 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석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수소차나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이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시장에서는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죠. 이거는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전기차 캐즘에서 벗어나면서 점점 살아나고 있다는 걸 올 상반기에 유럽 시장에서 이미 숫자로 보여줬고요. 이러한 흐름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와 이런 그 수소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차 부품업체들을 잘 찾아보셔야 되고요. 이러한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 이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자동차 이 섹터와 자동차 부품 섹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같은 이런 그 전기차 배터리 쪽도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대차 그룹이라는 현대차와 기아라는 이 자동차 회사가 글로벌 마켓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잘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현대차와 기아의 공급망에 들어가 있는 부품업체들은 매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아직까지는 전기차와 이런 수소연료차가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 부품과 수소전기차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에게는 부품 단가를 훨씬 더 높게 책정해 줍니다. 그래야만 이들 기업들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부품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내연기관차에 대해서는 수량이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박하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가 안 나오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매출이 1조 원이더라도 영업이익률이 3%가 안 되면 말 그대로 그 중간에 어떤 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어떤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적자로 돌아설 버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도 마진이 굉장히 좀 박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싼 겁니다. 매출이 1조 원이면 뭐합니까? 순이익률이 그만큼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자동차 부품회사들은 그 매출 외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 할지라도 주가가 저평가되는 것이죠. 하지만 전기차와 수소차 부품은 다릅니다. 마진 자체도 5% 이상으로 챙겨주고 있고 현대차나 기아도 이런 부품업체들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서 그러니까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로 전환되는 이런 자동차들은 부품 수가 3만 개에서 약 15,000개로 반 정도가 줄어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엔진에 관련된 부품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배기구나 배기가스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부품도 모두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자체도 굉장히 가벼워지죠. 물론 그 대신 가장 무거운 이 전기차 배터리가 장착됩니다. 그런데 지난 한 2년 동안 전기차 캐즘 기간 동안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다운됐죠. 이거는 우리나라 이 배터리 업체들이 주로 만들고 있는 삼원계에서 이건 LF 배터리로 바뀌면서 굉장히 다운됐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대중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자, 자동차 부품주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일단 무엇보다도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부품을 만들고 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는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자동차 부품 중에 매출액 1조 한다 뭐 이런 그 액수에만 눈에 띄어서 덜컥 투자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 매출 1조는 이제 사라질 매출이에요. 없어질 매출입니다. 그 부품 자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도 이런 매출 1조라는 업체들이 전기차하고 수소전기차 부품에서 전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협력업체인지 유무를 확인하시고 테슬라나 해외 완성차의 부품을 납품하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관세의 피해를 얼마만큼 보는지 이 말 뜻은 미국에 자체 공장을 갖고 있는지 현대차와 기아와 거래하면서 미국 내에 있는 공장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전기차 부품업체들은 곧바로 자율주행차와 또 로봇 쪽의 부품업체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그 자체가 바로
로봇입니다. 이런 개념을 바꾸셔야만 이 시장 변화의 큰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유망 테마주로 오늘 세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HL 만도, 한온 시스템, 현대공업. 이 세 종목 모두 현대차와 기아랑 거래하는 업체고 여기서 매출의 50% 이상을 달성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잘 보시면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캐즘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그만큼 전기차로의 대전환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 챙겨주셨고요. 특히나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지금 현대차, 기아와 협력하고 있거나 해외 글로벌 시장에 유통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찾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이제 관세가 좀 마무리가 되면 이에 따르는 긍정적인 영향도 받아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 저희 공약주 이어서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실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시장 대응 같이 해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 하나 뜨고요. 링크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이 방법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공약주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을 좀 긴 차트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등락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HL 만도입니다. 이 HL 만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옛날에 HL이 한라랍니다. 옛날에 이제 한라그룹이라고 있었는데 그 한라그룹이 HL그룹을 이름 바꾸고 이게 그 주력 회사인 만도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 보면 ABS라고 자동차의 그 브레이크 쪽에 관련된 제동 쪽에 관련된 부품을 만들고 있고 가장 첨단 기술을 접목한 브레이크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부품 중에서 첨단 기술이 접목되는 부품들은 만도에서 만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만도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이 기술력이 앞서기 때문에 쉽게 대체되지 않는 부품 회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업체 매출도 지난 몇 년 동안 이게 조 단위로 늘었습니다. 그 2021년에 6조 원 매출을 하던 게 2022년에는 7조 원을 했고 2023년부터는 8조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가만히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등락을 있는데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매출 외형만 커졌지 수익률은 작아진 것이죠. 그만큼 현대차와 기아가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매출을 일으키면서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익률 단가는 낮아지게 된 겁니다. 그런 면 때문에 기업 가치는 거꾸로 가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 회사도 전기차 쪽이나 수소기차 쪽에 부품을 만들면서 이제 수익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나 자율주행 쪽 부품도 만들고 하면서 더더욱 점프업할 수 있는 회사가 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회사를 통해서 로봇 쪽에 관련된 부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HL 만도는 성장성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런 면을 잘 보시면서 이 HL 만도라는 회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매수가는 36,000원, 목표가는 5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34,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목도 아주 긴 차트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종목은 한온 시스템입니다. 이 한온 시스템이라는 회사는 말 그대로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자동차 에어컨 이쪽에서는 우리나라 1위 업체고 세계적으로도 이 자동차 공조 쪽에는 2위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만큼 글로벌한 그런 회사죠. 그런 자동차 부품 회사이기도 하고 이 한온 시스템은 그런데 이 회사 경영권이 그 한앤컴퍼니라는 이 사모펀드에 넘어갔습니다. 그랬다가 올 연초인가요? 그 올 연초에 이게 한국 그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라는 그 지주회사인데 그 한국 타이어 업체에 넘어갔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좀 말들이 많지만 최근 들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한앤코라는 이 회사 사모펀드가 경영을 할 때 좀 큰 M&A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가고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글로벌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세계 2위의 공주업체라 할지라도 이게 너무 부채 비율이 높으면 수익성을 까먹게 되죠. 자체적인 사업에서 수익이 잘 나는데 재무적인 쪽에서 이 금융 비용 때문에
이 수익을 깎아먹고 적자 회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타이어앤컴퍼니가 이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이번에 9천억을 증자해 줍니다. 근데 9천억을 증자하는 방식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형태이기 때문에 실권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90원에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래 지금 현재 주가하고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향후 유상증자가 성공하고 나서 차익 시전 매물이 곧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잘 보십시오. 최대 주주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54.77%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한행코는 이제 실권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쪽도 21%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최소한 50%가 안 되는 지분을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일반 공모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 할지라도 3,000원까지는 깨고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그러니까 하나원 시스템을 잘 보셔야 되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라는 확실한 주인이 생긴 이후로는 거기가 또 9천억이라는 유상증자한 이후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가는 4,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0,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3,700원을 제시했는데 손절가 3,700원 깨고 내려갔을 때 최소한 3,000원대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3,000원대까지 기다려보시고 이 유상증자의 물량들이 쏟아져 나와서 시장이 급락을 하면 그 급락한 가격에서 저가 매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공업입니다. 이 현대공업은 현대차의 가장 오래된 협력업체고 자동차 내장재 쪽을 하고 있고 이번에 미국의 조지아주 공장에도 이 현대공업은 같이 진출해서 미국의 그 메타플랜트라는 조지아주 신공장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공업의 매출액이 해외에서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부분은 트럼프의 관세하고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업체가 미국에 있는 전기차 업체인 루시드라는 업체에도 이 내장재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매수가는 6,5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10,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6,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HL만도, 한온시스템, 현대공업 짚어주셨고요. 각각 매수가 36,000원, 또 4,000원, 6,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분할 매수로 계속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태현 파트너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나는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전략들 제시해 주고는 계시지만 좀 더 자세한 매수 매도 타점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QR코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님과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